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읍면 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애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경정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원장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48호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주민들에게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행성읍, 안중읍사무소를 각각 행성읍,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로, 고덕면 사무소를 고덕면 행정복지센터로, 서정동, 신장 1동, 비전 2동, 세교동 주민센터를 각각 서정동, 신장 1동, 비전 2동, 세교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7-349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안중 송담지구 및 소사벌 택지지구 2단계 택지개발 완료에 따라 기존 자연분학과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리 내의 과대반 구역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반구역 설정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중읍은 송담 택지지구 조성에 따라 자연불악과 택지지구 분리 필요성이 있어 기존 안중 4리 구역을 안중 4리와 안중 7, 8리로 분리하고 송담 1리를 송담 1리와 송담 3, 4리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호승읍 원정 5리는 다가구 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에 따라 반구역을 재조정하여 기존 2개반을 4개반으로 구획하고자 하며, 호승 2산단 조성에 따라 만호 4리 구역을 3단 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비전 1동은 소사벌 택지지구 2단계 조성 완료에 따라 기존 8통과 9통을 택지지구 외 자연불악 구역으로 조정하고, 택지지구 2단계 구역을 10통으로 조정하여 신축 중인 반도 유구락 아이비바크 1차, 2차 아파트를 각각 32통과 33통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13통 구역 내 전원주택 조성으로 과대반 조정이 필요해짐에 따라 기존 2개반을 3개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7-350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G 디지털파크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된 법정리별 면적 현황을 감안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향후 주민 편의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LG 디지털파크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사업지구에 편입된 진위면 동청리 3개 필지의 4,980평방미터와 진위면 고연리 1개 필지 7평방미터를 진위면 총어리로 편입하여 단일 행정구역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읍면 동네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1호 평택시 예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어 평택시 애양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5조 제2항에서 평택시 애양장학재단의 당연직 이사로 규정한 시의회 의원 2명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애양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2호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9월 1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2항 법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이해관계자인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및 공원공사를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3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인사혁실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근무진의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근무진의 출장 시 별도 여비의 부분 없이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에서 실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7-354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에 상정한 안건은 진위체육공원 조성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진위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위면 동청리
542번지 일원에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목적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체육시설 및 휴게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25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 매입 및 관리 등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 조성권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니스 이용자들이 저병 확대를 위해 실내 테니스장의 필요성이 있어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2층 레퍼츠 공원 내 실외 테니스장을 막구조 형태의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으로 조성함으로써 테니스 이용자들이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몇 차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금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신축하여 직매장과 공공급식센터, 교육장 등을 운영, 우리시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제공은 물론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자연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도까지이며 본번에 부결되면 부득이하게 사업이 취소될 상황입니다. 로컬푸드 종합센터는 농업인 모두의 간절한 수건사업으로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시 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 출자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에서는 2015년 말 기준 부채 비율이 239%로 행정자치부 기준 200%를 초과함으로써 부채 비율을 낮추고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886억 원 이상의 현물 출자를 요청하였습니다. 요청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평택도시공사의 부채 비율 및 재정 건전성 등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구 군청사부지 2필지를 포함한 총 92필지 재산가액 약 848억 원 상당의 고유재산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현물 출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본 현물 출자는 내년 이후 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군청사부지 처분 목적 변경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앞서 설명드린 평택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 출자권으로 당초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매각으로 승인받았으나 평택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처분 목적을 매각에서 현물 출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주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17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자치행정과 1995 2016년 7월 8일 호의 행정자치부 2016년도 복지 허브와 관련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명칭 변경 안내에 의거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추진하는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8조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한중 송담지구 및 소사벌 택지지구 2단계 택지개발 완료에 따라 기존 자연불악과 행정구역을 분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하고 통리 내의 과대한 구역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반구역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19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중읍 안중 송담 택지지구 조성에 따라 기존 자연불악과 택지지구 내 행정구역을 분리하고 포승읍 포승 2, 3단 조성 등에 따른 구역을 조정하고 비전 1동 소사벌 택지지구 2단계 조성 완료에 따라 자연불악 통구역 조정 및 신규 아파트 통반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민 편익 증진 및 효율적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조 평택시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LG 디지털 파크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사업지구내 편입된 법정리별 면적 현황을 감안한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향후 주민 편의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21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LG 디지털 파크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사업지구 내 편입된 진이면 동천리 세필지 4,980평방미터와 진이면 고현리 1필지 7평방미터를 진이면 총어리로 편입하고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 편의 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2조 평택시 애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자치단체가 수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이사가 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평택시 애양장학재단의 당연직이사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23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수견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비영리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평택시 애양장학재단 당연직 이사에서 평택시 의회 의원 2명을 제외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4조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25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2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을 공무원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 민간위원 중에도 후순하고 이해 관계자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토록 하고 영제 106조 제2항의 각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제 13조에서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성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및 공원공사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에 추가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28조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9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개정사항을 현행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의 근무진의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근무진의 출장 시 별도의 여비 구분 없이 출장시간 4시간 이상은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 기준에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35쪽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36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재산의 취득은 한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는 3건의 건물 신축과 2건의 현물 출자 처분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지인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인이면 동천리 542번지 등 7필지 8,500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은 300평방미터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조성 사유는 지인이 지역의 중추적인 생활체육 공간으로서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 조성은 이충동 239-2번지 1원에 건축 연면적은 2,600평방미터로 총 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조성 사유는 이충 레퍼토공원 내 실외 테니스장의 일부를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으로 조성하여 테니스 동호인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37조 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은 오성면 숙성리 84-2번지에 건축 연면적은 2,480평방미터로 총 사업비는 80억 6,700만 원이며 건립 사유는 급격한 시장 개방과 소비 패턴 변화에 대한 가치 있는 먹거리 실현을 위해 생산, 체험, 유통을 결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실행할 기본시설로 제179회 2차 정례회 및 제180회, 제182회, 제186회 임시회 의 시 제출되었으나 재원 투입 대비 사업 타당성 미비 등 사업계획 미흡으로 삭제되었던 안건입니다. 이어서 평택도시공사 공유재산 현물 출자는 가재동 275-1번지 등 290필지에 면적은 44만 609평방미터로 재산가액은 670억 3,300만 원으로 출자 사유는 평택도시공사의 행정자치부 부채 기준 충족과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공사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물로 출자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구 군청사부지 처분 목적 변경은 당초에는 비전동 632-4번지와 비전동 632-8번지의 소유 면적은 6,833평방미터로 예정 가격은 155억 8천만 원으로 매각 승인되었으나 38조 변경사항으로 비전동 632-4번지, 비전동 632-8번지의 소유 면적은 6,833평방미터로 예정가액은 178억 4,900만 원으로 현물 출자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사유는 2009년 7월 1일 시의회에서 처분 매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은 사항이나 평택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 군청사 부지를 현물 출자하기 위함입니다. 근본 지인이 체육공원 조성 사업 등 5건의 안건은 조율적인 측면에서 필요성 및 적합성, 재원 투입 대비 사업 타당성, 종합적인 사업계획 등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명칭이 바뀌는데 이 명칭을 바뀌는 근거는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보내는 거, 복지허브와 관련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라고 안내해 준 거죠.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안 해도 그만이야? 요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안전처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이게 법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예. 아니면 그냥 기침입니까? 그럼 법으로 해서 내려오는 거 법이 뭔지를 좀 줘보세요. 명확하게 정말 그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침으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지. 지침으로 내려온 적은 그러니까 뭐죠?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반드시 법으로 바꾸라고 하면요 어쩔 수 없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사실 저는 바꾸는데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다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번에 맞춤형 복지가 들어가 있는 읍면만 이거에 적용을 받아요. 읍면동만. 그러면 어디는 동사무소, 어디는 면사무소, 어디는 읍사무소, 어디는 또 이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의원님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지금 이제 2단계입니다. 1단계는 사실 비전 이동, 그 다음에 그 서종동 안중읍이 1단계로 이제 변경이 됐던 건데, 제가 이제 좀 홀딩을 시킨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이 2단계로 포함해서 이제 총괄이 되고, 3단계로는 내년에는 전 읍면동이 명칭이 다 바뀌게 됩니다. 전체로 가는데, 우선은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당연히 법으로 해야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는 이 당위성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동사무소, 면사무소, 또 읍사무소 이렇게 하다가 지금 동지역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고 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불러요. 명칭도 다 이제 또 다양하게 부르는데, 우선 시민들이 금방 알아듣기 좋은 거, 그리고 뭔가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때그때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그 자료를 한번 예. 좀 반드시 바꿔야 되는 조항이 있으면 줘보세요.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정현 의원님.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혼돈이 올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주민센터, 또 동면사무소, 읍사무소 이렇게 명칭을 갖고 있다가 주민센터로 했다 또 행복복지센터로 이렇게 돌린다는 거는 참 혼돈도 오고, 저희들도 어떤 때는 이해가 안 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 읍사무소 뭐 이렇게 할 때는 거기서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다 딱 명칭을 행정 및 복지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대략 그 큰 틀에서 좀 이렇게 좀 축소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읍사무소에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이나 읍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슨 개발, 복지,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행정, 복지로만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대략 업무분장이 뭐 복지동만 하는 것 같고 좀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예, 이제 저도 예. 김기성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게 법적인 사항만 아니라면은 그대로 그냥 좀 갔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뭐 실무적으로 뭐 의원님 그 이제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되고요. 다만 그 행정복지 이쪽으로 이제 정부에서 제시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 그 읍면동의 어떤 기능을 이쪽으로 이제 끌고 가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찾아가는 그 복지 상담 업무나 이런 게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가 자꾸 변하고 있는데, 자꾸 다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이런 명칭까지 자꾸 변하게 해갖고 자꾸 혼돈을 주고 더 사회 구조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뭐 어떤 정책 의지 그런 게 이제 뭐 포괄적으로 담긴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뭐 시군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이제 내려온 그 어떤 이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치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거치리아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 의원이 계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의원님. 안종업이 4개의 리가 늘어나는 거죠. 예. 안중 성남지구 때문에 늘어나는데, 예. 안중석 팽성 가는 도로, 예.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왼쪽 방향은 안중리, 예. 오른쪽 방향은 성남. 성남. 예, 그렇습니다. 옛날 도로가 아니라 큰 도, 새로 난 큰 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큰 도로. 예. 그래서 그 도로를 중심으로 이제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는 여기에 보니까 현대 힐스테이트, 예. 성남 사리로 이제 넣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그 아파트는 다 사리로 가는 거고 아니요. 그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만 넣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가 다르면 니를 별도 구해야 되거든요. 거긴 아직 이제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넣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명하게 같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나중에는 송담 3리가 아직은 지금 이제 5개 반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여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송담 3리로 들어가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는 공동주택단지하고 일반 주거지역하고는 같이 넣은 사례가 없거든요. 다 분리시켜주는데, 이 안중 송담지구에는 이제 공동주택 필지가 3개예요. 네. 3개인데, 요 가운데 있는 필지, 송담 사리로 표기되는 현대 힐스테이트가 송담 사리, 그리고 현대 힐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아파트가 2개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같은 아파트가 이제 되는 거예요. 네. 이랬을 때 그 아파트를 별도로 리를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뭉쳐줘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좀 논쟁이 좀 있었고, 예. 그리고 여기에 성당 3리에 5개 반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머지 아파트 단지를 넣는다고 하는 것은 안 맞아요. 그거는 별도 분리해야 돼요. 분류가 돼야 돼. 분리돼야 돼. 공동주택하고 일반 주거 택지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져서, 그래서 그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입주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반영이 안 된 거죠.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중에 이걸 할 때 그 2개 아파트가 설령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게 현대 있을 때 막고 있어서 이 또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중 현아 택지도 우림 아파트하고 우림 필류하고 이거 분리시켜줬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반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향후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안중 사리가 이제 안중 사리였던 데가 안중리로 해서 7리, 8리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 네. 그 안중리에 2개가 늘어나고 송담리에 2개가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1개가 아니면 2개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포승 같은 경우는 포승은 원정 5리를 2개 반에서 5개 반으로 이제 이 반을 늘리는 거예요. 예. 이제 가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늘린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호 사리 같은 경우도 1개 반이 2개 반이 되는 거고, 이것도 예. 역시 이제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원정 5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 수도 늘고 있지만 사실 여기가 원룸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 원룸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제 주소가 평택시에 이제 돼 있는 지역으로 확인 안 되지만, 이제 그래서 이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호사리는 이게 어떻게 잘리는 거죠? 이 도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하나가. 이 도면 봐 같은 만호사리가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호사리가 이제 일반은 일반은 그 수용지역을 이제 그 중심으로 편성이 됐고요. 2반은 그 나머지 이제 나머지를 2반? 예. 조금 진짜 알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없는 것 중에 지난번에도 그 이제 의견이 시에도 이제 제시되고 했었는데 시공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38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포돼 있어요. 네. 오른쪽이 그러니까 가면서 마을 쪽으로 가면서 왼쪽이 지난번 마을에 간 중공을 한 거고 오른쪽은 사실 이게 도로가 완전히 차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 없지만 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자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여원님. 네. 그 비전동에 축백동 반도 6월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는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상한선이 그 아파트 상한선 가구 수의 상한선이 몇 가구에 한 개 통이 들죠? 상한선이요? 네. 아니 구역별로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아파트 가구 수에 비례해서 자르는 거예요? 가구 수 비례보다는 그 주민 이제 그 생활 영역이 편역이 어떠냐 그 중심이죠. 그래서 주로 네. 이제 단지별로 아파트 네. 한 개 단지별로 이렇게 지금 자르면 그러면 단지가 한 단지가 되면은 저도 경로당이라든가 그 단지에 사무실이 있으면 그걸 한 개 통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기준을 그렇게 가는 거죠. 한 개 이제 되게 건설회사가 이제 뭐 벽산이면 벽산, 이제 뭐 중흥이면 중흥 이런 식으로다가 단지별로 나가기 때문에 단지별로 관리사무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죠.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서 한 개 통으로 묶어주고 예. 원칙은 그렇게 가요. 원칙이 이건 천세대 기준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근데 1000세대가 넘어도 단지가 이제 같이 갔을 때는 같이 그래서 두 개 가는데 통으로 그게 나누잖아요. 이제 인위적으로 저기 하기는 통은 같은 아파트 내에서 쉽진 않죠. 왜? 같은 아파트라도 그 세대 수가 넘으면은 이거 뭐 먼저 일 보기가 그 과다하다 이거지. 왜 두 개 통으로 나누는 데도 있잖아요. 그 세대 수가 이상이 되면 그런 기준을 좀 따라줘야지. 뭐 관리사무소 하나 있고 그런데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하나가 좀 되나? 근데 뭐 반도 유보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300여 세대가 조금 넘는 1, 2차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돼 있는 거거든요. 1000세대가 넘거나 이제 그런 규모는 아니죠.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 주택은 몇 세대 이상 돼야 통을 개설할 수 있죠? 20개? 마을 단위. 자연 단위는 딱 저희가 이제 한 20, 30세대에서도 되는데 네. 보통 뭐 100세대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아파트는 아까 그 기준을 내맞춰서 보통 단지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리 전영화 의원님 말씀은 당시에는 이제 이 공동주택의 한 해의 통을 받기 위해서는 1500가구까지 제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가 너무 커서 1000세대로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000세대로 제한하면서 발생된 사례가 안중읍의 늘 푸른 아파트가 그 적용을 받았고요. 다른 데도 그 적용을 받아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분리될 때에 일단 뭐 그 주민들이 원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하나의 아파트의 이름을 고유적으로 다른 데는 이 분리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가구가 넘어서 1100가구다. 그럼 분리 대상입니다. 분리해야 돼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같아도 원래 처음에 이렇게 사업자가 이제 따로 있는 것은 분리가 맞고 그 다음에 1100가구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가 져서 한 거라고 하면 우선 그 마을 그 아파트에서 의견이 정리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지켜줘야 이게 나중에는 이게 불평불만으로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거 기준에 맞춰서 내가 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특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애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오전에 애양장학재단 출연 기관 승인 문제에 있어서 일부 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회 및 임원의 변경을 위해서 그중에 평택시의회 의원 2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은 뭐 그건 규정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빼는 거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현행 조례를 한번 이제 질문할게요. 그러면 기왕에 이 조례가 올라왔으면 현행 조례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2조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2항에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했는데 주된 사무소가 어디예요? 정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지금 이제 사무실이 있는 그 어디죠? 구 비전 이동 사무소. 행정 건물이요? 어디요? 구 비전 이동 사무소요. 지금 이제 비전 2 파출소 옆에. 저기에 옛날 예. 그리고 이사장의 역할이 뭐죠? 여기에는 그 나와 있지 않는데. 예, 이사장 조례가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특정해서 임원들의 역할이 쭉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그 이사장 역할은 뭐예요? 이사장은 뭐 정관에 있는 이제 이사회 회무를 총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관상으로 만들어지는 그 이제 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인사 그 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사라고 해봐야 뽑을 사람도 없잖아요. 예,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 파견이야 뭐 시에서 파견하니까 뭐 이 재단 이사장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무국장도 뭐 시장이 뽑지 뭐 여기 뭐 이사장이 뽑나. 그래서 이제 이사에서 이제 신임 이사를 내부에서 승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장도 외부 공모 과정을 거쳐서 이사회를 먼저 거치고. 그러니까 그걸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다음에 사무국장의 역할은 뭐예요? 예, 사무국장. 조례에 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사무국장은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단의 관리, 그다음에 이제 장학금 모금 과정에서 대외적인 활동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학금 모금하기 위해서 그 활동비도 주고 월급도 주고 했다고 했는데 그 모금이 되던가요? 금년에 뭐 지금 10월 현재까지 뭐 이제 조금 미미하지만 약 3,300 정도 이제 뭐 기부를 받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어떻게 선임해요? 15명이 있다 했는데. 예, 이사는 외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면 거기에서 누가 그걸 결정하죠? 이사를? 예, 최초에 이제 그 재단이 총합할 당시에는 그 상임이사 제도가 지금은 폐지가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사를 꾸리고 예. 향후에 이제 그 거리된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받은 예, 그렇습니다. 거를 통해서 심의한다. 예,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 시에 이제 그 통보를 하면 시에서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은 누가 하는 거죠?
이사의 추천을? 이사회 추천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이사진들은 다 공모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참에 여기다가 재단 이사장 그리고 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역할을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례에 안 넣으면 뭐 의회에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이 뭐 이 재단 이사에서 다 한번 결정해야 되는 걸 보고 예, 그분 검토하고 보고 별도 드리겠습니다. 이걸 안 넣으면은 우리가 얘기해봐야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주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주리아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애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